기체는 분명히 열을 받으면 열에서는 그 팽창하라는 게 기체의 원리이기 때문에 확실해요. 네. 저기요. 저런 거 하나 더 있나요? 왜 동참하시려고요? 동참? 하나 있으면은 뭐 제가 왜요? 왜요? 아무리 밖에서 들어가도 사람이 이거 만드니까 외에는 의지가 다른 돼요. 방법이 없어. 이거 외에는. 이거 너무 떨리네요. 이유는 무리한 상태에서 사우나. 몸이 무리한 상태에서 사우나. 그렇지. 많은 말은 하지 말고 많은 말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리 이제 많은 말은 뭐 자. 정답 화면으로 보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날 제물로 이 사람들.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오랜 시간 바닷속에 있었던 탓인지 몸이 찌뿌둥하고 감기 기운까지 느껴진 칸노 씨. 자긴 온천 안 갈래? 아 온천 갔구나. 더워서. 난 방에 올라가 있을게. 갔다 와. 그래 그럼. 그는 곧장 호텔 내 온천으로 향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고 사우나에 들어가 땀까지 쭉 빼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 여자친구와 산책을 하러 나간 칸노 씨는 갑자기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나타나 쓰러졌고 이때까지만 해도 해파리 결국 쏘인 줄 알았어요. 장수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장시간 스노클링을 했던 칸노 씨가 장수병으로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 휴양지 등은 물론 우리나라의 동해, 남해 해수욕장에서도 여름철 조심해야 스노클링이나 되겠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중 레저 활동 중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감압병. 일명 잠수병이라고도 하는 감압병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공기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호흡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들어온 공기 중 산소는 혈액을 따라 신진대사에 사용되지만 질소는 다시 내뱉는 숨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압력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이 압력은 몸속으로 들어왔던 질소를 눌러 질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기관에서 고압 장비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고압의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챔버 안에 페트병과 풍선을 넣고 먼저 지상의 기압인 1기압에서 스노클링 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수심 5m에 해당하는 1.5 기압으로 높여보겠습니다. 기압 변화를 주자마자 페트병은 살짝 찌그러지고 풍선 역시 조금 작아졌습니다. 이번엔 수심 10m의 기압에 해당하는 2기압으로 올려보니 아까보다 훨씬 더 작아지는 풍선과 찌그러지는 페트병, 풍선은 바람이 어디로 새길래 수심 그렇게 작아지지? 20m에 해당하는 3기압으로 기압을 더 높여보니 페트병과 풍선의 부피는 훨씬 더 작아진 상황. 심지어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30m 수심에 해당하는 4기압에서는 이처럼 페트병은 완전히 찌그러지고 풍선의 크기는 눈에 띌 정도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한 요만해. 지상의 1기압일 때와 비교해보면 페트병과 풍선 모두 그 부피가 반 이상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압력이 굉장히 높은 물속에서는 몸 밖으로 나가야 할 질소 방울이 압축되면서 체내 조직으로 녹아들게 되는 것. 쉽게 설명해 샴페인을 열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탄산이 빠져나오지만 마개로 막고 있을 땐 병 속의 압력이 높아 탄산이 액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물 위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 몸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호흡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호흡을 통해 질소가 빠져나갈 여유 없이 빨리 올라오게 되면 반대로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압력에 눌려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 가스가 갑자기 부풀면서 방울을 형성해 체내 각 기관에 포착되어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감압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반적인 증세로는 피로감, 두통, 구토,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질소 방울이 관절에 위치하면 몸살이 난 것처럼 마디마디가 아프며 무기력해지고,
질소방울이 척추에 위치하면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어지며 걸음이 이상해지다가 허리, 다리, 질소방울 때문에 그런 거구나. 목 등에 마비가 생깁니다. 맞아. 그렇게 있죠. 또한 질소가 뇌에 자리하면 시력장애, 반신마비가 나타나거나 심하면 의식불명이 되며 폐에 질소기포가 생기면 질식 상태가 되어 빨리 고압산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한노 씨는 비교적 수심이 낮은 곳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나서 별 이상이 없었는데 사우나를 한 뒤 감압병에 걸렸는데요. 사우나가 대체 왜 감압병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스노클링 다이빙은 일반적으로 약 5m 전후의 얕은 수심에서 잠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잠수 방법은 보통 우리가 스쿠버 잠수와 달리 압력의 변화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주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죠. 압력의 변화가 오랜 기간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체에 축적되는 질소 기포의 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우나에 들어가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따라서 질소 기포가 팽창이 되어서 결국 잠수병, 감압병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든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우나로 인해 체온이 높아지면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가 부풀어 오른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사우나에서 동일한 크기의 풍선을 가지고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내 온도가 약 81도인 사우나 안에 파란색 풍선을 두고 노란색의 풍선은 실내 온도 약 37도인 사우나 밖에 둔 채 크기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두 풍선의 크기가 거의 동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우나 안에 넣어둔 파란색 풍선이 점차 부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실험 시작 8분이 경과한 순간 파란색 풍선이 갑자기 터져버리고 맙니다. 팽창돼서. 이처럼 뜨거운 사우나에 넣어둔 풍선은 높은 주변 온도로 인해 풍선 안에 있던 기체가 시시각각 팽창한 것입니다. 즉, 잠수 직후하는 사우나는 감압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행동이 된다는 사실. 한 번 발생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감압병. 그렇다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은 수심에서 오랫동안 잠수하고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감압병의 위험을 높이므로 안전 수심에서 30분 이내로 체류하고 천천히 안전한 속도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때 내가 내뿜는 공기방울보다 더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탈수, 피로 등은 감압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니 잠수 전에는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해서 잠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스노클링 후 체내 질소가 호흡으로 배출되는 시간인 24시간 이내에는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금물. 하늘이나 해발 300m 이상의 산은 지상보다 압력이 낮기 때문에 물속에서 물 위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잠수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감압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심한 경우 사지마비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고압 산소 치료실이 있는 병원을 찾아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환상적인 바닷속 풍경을 보며 스노클링을 즐기는 무심코 사우나를 했다가 소중한 생명